다음은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인 CPU, 메모리, 주변 장치 버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컴퓨터는 CPU, 메모리, 주변 장치, 버스 등 4가지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는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 동작을 제어하고, 메모리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며, 주변 장치는 컴퓨터 외부와의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배선들의 집합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구성 요소들의 상호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아주 복잡한 현대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각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은 중앙 처리 장치로 컴퓨터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CPU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내부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 즉 Arithmetic and Logical 유닛,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유닛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ALU는 Arithmetic and Logical 유닛의 약어이며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기능 유닛이 되겠습니다. CPU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이 Arithmetic and Logical 유닛은 실제로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V자 형태의 심볼로 표현하고, 연산은 2개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입력받아서 1개의 결과값을 생성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ALU는 1개의 회로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연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펑션 셀렉트라는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실행 결과값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실행 결과값이 0인지 아닌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상태 레지스터라는 곳에 저장한 뒤에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변경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ALU를 보조하는 연산 장치로 쉬프터, 하드웨어 곱셈기와 나눗셈기, 부동소수점 연산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쉬프터는 데이터 값을 비트 단위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연산 장치입니다. 이 쉬프터를 사용하면은 간단한 곱셈과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연산을 덧셈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덧셈과 뺄셈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경우에 그 실행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 연산의 실행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로 곱셈과 나눗셈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로 구현된 곱셈기와 나눗셈을 하드웨어 곱셈기, 나눗셈기라고 말합니다. 하드웨어 곱셈기와 같은 이유로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부동소수점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든 연산장치가 FPU라고 합니다. 플로팅 포인트 유닛의 약어입니다. 부동소수점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 FPU 유무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CPU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ALU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결과값을 임시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주로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사용해서 구현되는 레지스터는 컴퓨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레지스터의 구성 방법과 그 레지스터들의 사용 방법은 컴퓨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스터를 크게 분류하면은 범용 레지스터와 특수기능 레지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용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범용 레지스터의 수나 그 레지스터에 대한 접근 방법은 CPU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기능 레지스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용도와 접근 방법 역시 CPU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특수기능 레지스터들은 대부분의 CPU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레지스터들입니다. 먼저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누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ACC라고 표시되는데 ALU의 연산 결과를 누적하는 역할이 본래 용도이긴 하지만은 ALU의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태 레지스터로 ALU에서 수행한 연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터 레지스터로 포인터 레지스터는 저장하고 있는 값이 데이터가 아닌 어드레스입니다. 즉,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포인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메모리 접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의 포인터 레지스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 포인터 역시 순수 데이터가 아닌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스택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공용 메모리 공간을 말합니다.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최상위 위치값을 저장하고 있으며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스택으로부터 데이터를 인출할 경우 이 스택 포인터가 지정하는 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끝으로 링크 레지스터입니다. 링크 레지스터 역시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는 복귀 어드레스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직접 호출하는 함수나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간접적으로 호출되는 함수, 인터럽트 처리 함수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한 함수 실행 후에 반드시 해당 함수를 호출한 위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귀하는 위치 정보, 즉 복귀 어드레스는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함수 실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읽어오게 됩니다. 이때 복귀 어드레스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레지스터에 직접 저장해 두어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 속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접근 속도보다 레지스터 접근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복귀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귀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링크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즉 CPU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제어 유니트입니다. 제어 유니트는 명령어와 ALU 계산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태 정보들을 해석해서 컴퓨터 구성 요소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회로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 유닛은 명령어와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 그 정보들을 해석해서 제어 신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제어 유니트의 구현 방식에는 하드와이어드 방식과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이 있습니다.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논리 회로를 사용해서 직접 제어 유닛을 구현하는 방식이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해서 제어 유닛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은 제어용 메모리인 컨트롤 메모리에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해 두고 그 제어 프로그램을 해석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중요 구성 요소인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데이터 저장 장치로 반도체, 자기 또는 광학식 저장 매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고속, 고비용 장치이고 자기 또는 광학 저장 장치는 저속, 저비용 장치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고 용량이 중요한 경우에는 자기식 저장 장치 또는 광학식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구성되며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구분은 메모리에 대한 접근 속도와 메모리 용량 차이 그리고 휘발성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를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접근 속도 측면에서는 주 기억 장치가 빠르고 보조 기억 장치가 느립니다. 용량 측면에서는 보조 기억 장치의 용량이 주 기억 장치 용량보다 큽니다. 세 번째 비교 특성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은 메모리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여부를 말합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데이터가 훼손되는 것이
휘발성이며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면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말합니다. 주기억장치는 휘발성 메모리이고 보조기억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주기억장치가 아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주기억장치는 주로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고 보조기억장치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저장장치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CPU에서 바라본 데이터 저장 장소들의 개념적 연결도입니다. CPU 측에 가장 가까운 기억 장소는 레지스터이고 그 다음이 주기억장치, 그리고 주기억장치 뒤에 보조기억장치 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CPU에 가까운 저장장치일수록 고속, 저용량, 그리고 CPU에서 멀어질수록 저속, 저용량 저장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먼저 주기억장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고속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고속 메모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양의 고속 메모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기억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캐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기억장치에 비해서 CPU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 동안 CPU는 동작을 멈춘 상태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더 빠른 메모리를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참고로 주기억장치에는 D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캐시 메모리에는 S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 비해 저속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며 저장 공간도 훨씬 큰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기억장치는 주로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데이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는 비휘발성 저장 매체를 사용합니다. 비휘발성 저장 매체로 자기 또는 광학식 매체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CD, DVD, 자기 테이프 등이 있으며 반도체식 비휘발성 메모리로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SSD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는 속도, 용량 차이가 있는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배치하여 메모리 접근 속도와 저장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억장치는 기본 속성상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장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장치를 읽고 쓰는 시간에 따라서 메모리의 접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의 접근 속도를 같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메모리 접근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속의 대용량 메모리를 기억장치로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은 고속일수록 그리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와 용량 그리고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기억장소를 계층적으로 연결해서 최적의 기억장소 배치를 설계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는 지금까지 설명한 저장장치인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와 같은 저장장치들을 아래 그림과 같이 순차적으로 연결한 형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CPU를 기준으로 CPU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시간이 짧고 CPU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CPU에 가까울수록 용량은 작아지고 멀어질수록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주변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장치는 CPU와 메모리를 제외한 주변 회로 또는 장치를 통틀어 말합니다. 주변 장치는 CPU와 메모리 주변에 위치해서 CPU를 보조하거나 입출력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장치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회로, 그다음에 데이터 입력 입출력 장치, 그리고 CPU 기능을 보조하는 보조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주변 장치에 포함되는 첫 번째 주변 장치 유형으로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회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회로에는 클럭 발생 회로, 전원 제어 회로, 리셋 회로, 타이머 회로 등이 있습니다. 먼저 클럭 발생 회로는 컴퓨터 구성 요소에서 필요한 클럭을 생성하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전원 제어 회로는 전원 전압의 레벨을 감시하거나 컴퓨터의 소비 전력을 제어할 목적으로 다양한 전력 제어 모드를 제공하는 회로입니다. 리셋 회로는 안정된 시스템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입니다. 시스템 리셋은 신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리셋 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잡음 제거 회로 등과 신호 레벨 유지 회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동작에 필요한 필수 회로와 더불어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주변 회로로 타이머 회로가 있습니다. 타이머 회로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두 번째 주변 회로 유형으로 데이터 입출력 관련 주변 장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관련 주변 장치로는 신호 변환 장치, 디바이스 컨트롤러, 통신 장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ADC,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DAC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외부에 있는 외부 장치와 CPU 또는 메모리와 실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하고 외부 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전용 회로인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제어하고자 하는 외부 장치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끝으로 데이터 입출력 관련 주변 장치로 통신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통신 장치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 유선,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통신 장치는 통신 프로토콜의 해석 또는 변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송수신 대상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서 송수신할 데이터에 부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변 장치 유형으로 CPU 보조 장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PU 보조 장치는 말 그대로 CPU의 연산 처리, 데이터 처리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보조 장치로 CPU 기능의 일부를 유인받아서 실행하는 보조 프로세서, 구동 소수점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어하는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이와 같은 유닛 등이 CPU를 보조하는 장치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컴퓨터 구성 요소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CPU, 메모리, 주변 장치를 상호 연결하는 배선의 집합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여러 가닥의 전선이 같이 묶여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는 컴퓨터 구성 요소들을 상호 연결해주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들은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버스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그 버스의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버스 유형에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가 있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버스는 버스를 통해서 주소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 주소 정보를 전달해서 데이터가 저장될 장소나 데이터를 입출력할 장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먼저 어드레스 버스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장소를 지정한 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버스입니다. 데이터 버스의 폭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비트 컴퓨터 하면은 데이터 버스 폭이 8비트이고 32비트 컴퓨터 하면은 데이터 버스 폭이 32비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CPU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크기와 데이터 버스의 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64비트 컴퓨터인 경우에도 데이터 버스 폭이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버스입니다. 데이터 버스나 어드레스 버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버스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신호는 단일 비트 신호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 버스 형태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는 버스 용도에 따라서 시스템 버스와 I/O 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버스는 CPU, 메모리,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주요 버스를 말합니다. 고속으로 동작하는 CPU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버스는 고속 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I/O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O 버스는 주변 장치, 주로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버스로 연결되는 주변 장치에 따라서 고속 또는 저속 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버스와 버스를 연결하는 장치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는 버스 사이의 속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의 차이를 해결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고속의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한 저속의 I/O 버스를 연결하는 장치로 브릿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구성 요소인 CPU, 메모리, 주변 장치,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